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중국 은나라 시기에 은나라 북쪽에 이제 여러 북방 민족들이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죽국이 있었던 겁니다. 고죽국. 그리고 서쪽에 있었던 주나라가 이 은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그 지역에 이제 여러 제후국들을 둡니다. 주나라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나라죠. 연나라. 그런데 이 주나라가 만들었던 그 제후국 중에 하나인 지금의 산동반도 지역에 있었던 제나라가 이 고죽국을 멸망을 시키고 그 땅을 연나라한테 줍니다. 여러분 그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어찌 된 건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마천이 쓴 사기에 백이숙제라는 사람이 이제 고죽국의 왕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뻥이죠, 뻥. 기록에 사마천의 사기 백이열전에 보시면 백이와 숙제는 고죽국 왕의 두 아들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 백이와 숙제 얘네들이 서로 후계자를 양보하다가 둘이 도망갑니다. 어디로? 주나라로 도망가요. 그래서 주나라 주무왕한테 뭐라고 얘네들이 얘기를 하냐면 은나라를 공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주나라 무왕이 얘네들 얘기를 듣겠냐고 바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은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백이와 숙제 얘네들이 주나라 백성이 된 거를 치욕으로 여기고 수양산이라고 있어요. 지금의 황하 중류 지역에 수양산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가서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수양산에서 굶어 죽고 말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백이와 숙제가 굶어 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들이 누구냐면 고죽국의 왕자라는 겁니다. 고죽국의 왕자. 고죽국의 왕자가 주나라한테 가서 굶어 죽었다, 이런 뻥을 사마천이 기록에 남깁니다. 근데 이게 왜 뻥이냐? 기록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마천이 인용한 어떤 고대 어떤 기록들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백이숙제는 존재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백이숙제가 고죽국 왕의 왕자다, 이거는 개뻥인 거예요. 논어에 보시면 백이와 숙제는 현자였다, 그냥 현자야. 왕자 고죽국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맹자를 보시죠. 맹자. 기원전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백이는 은나라 주왕을 피해서 북쪽 바닷가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고죽국 이런 게 아니라 은나라 백성일 수가 있는 거죠. 백이는, 그죠? 이 말대로라면. 그러니까 고죽국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리고 장자를 보세요. 더 기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주나라가 한창 흥성할 때 두 선비가 고죽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바로 백이와 숙제였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이와 숙제는 있었는데 얘네들이 선비야, 선비, 글쟁이. 근데 고죽이라는 곳에 살았다는 거예요. 두 선비가 살았는데 이 오랑캐 지역이 오랑캐 나라였던 고죽국이 아니라
고죽이라는 그 어떤 지명이 있었겠죠. 거기에 살던 선비입니다. 백이하 숙제. 근데 사마천은 뭐라 그랬어요? 고죽국 왕의 왕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고죽국의 왕자라는 거야. 사마천은. 그럼 개뻥인 거야. 그리고 고죽국이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나오냐면 기원전 6세기에 나옵니다. 기원전 6세기 관자에 나옵니다. 기원전 663년경 북쪽으로 산융을 쳐서 영우를 제압하고 고죽의 군주를 베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관자에. 그러니까 기원전 663년에 고죽의 군주를 뱄다는 기록이 관제에 나옵니다. 이때 등장한 거예요. 고죽국이. 그러니까 사마천이 얘기하는 그 은나라 시기에 고죽국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고죽국이 생긴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고죽국의 위치, 그러면 어디냐? 이 고죽국의 위치.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요. 신용화 교수요. 서울대. 이게 뭐냐면요. 이 사진이 그 중국 그 베이징 옆에 보면 탕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출토된 이제 청동기 유물이에요. 이게. 여기서 뭐가 발견되냐면 이 아래 그림에 있는 이게 발견이 됩니다. 청동 그릇이. 근데 이 청동 그릇 안에 문자가 이제 상형 문자가 발견이 됐는데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 상형 문자잖아요. 고죽아미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고자라는 거야. 그리고 이건 죽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 청동 제품이 고죽국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 신용화 씨에 의하면. 그리고 이 신용화 씨가 이 고죽국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고조선 연방 국가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동이족. 근데 이게 위치가 이게 발견된 곳이 베이징 옆에, 그러니까 나나 서쪽 탕산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바로 고죽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얘기는. 그리고 뭐 청동화폐로 상업 무역이 발달되고 징계가 침공을 받고 멸망을 했다. 좀 이렇습니다. 이게 상형 문자가 고죽인지도 모르겠고 뭐 고죽이라고 쳐요. 에? 이 글자가. 그렇다고 해서 이 고죽국이 여기에 위치했었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고죽국에 대해서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록이 언제 나왔냐면 당나라 시기입니다. 당나라. 진서가 당나라 때 편찬된 사서잖아요. 사마이가 이제 공소년을, 요동에 있었던 그 요동의 왕 공소년을 토벌할 때 이제 진군하는 경로예요. 고향 온현, 그러니까 지금의 황하강 바로 북쪽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온현. 여기서 이제 머무르다가 북쪽으로 진군을 합니다. 어떻게 진군하냐면 고죽을 지나고 갈석을 넘어서 요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진서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베이징 동쪽 지역이 고죽국이었다는 거죠. 이 진서의 내용은. 그 다음에 당나라 배구전에 보면 고려는 고구려를 말하는 겁니다. 본래 고죽국인데 고구려가 고죽국이래. 왜 그러냐?
이 당나라 시대 때 그 과거의 고죽국을 지금의 요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만주. 당나라 놈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만주에 고구려가 세워졌으니까 그게 이제 고구려가 고죽국이었다는 거야. 이런 허무맹랑한 기록들이 당나라 시대 때 막 편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나라 배구전에 나왔던 이 내용이, 이 배구가 언제 때 사람이냐면 수나라 당나라를 걸쳐서 이제 그 관료였던 사람이에요. 배구가 서기 557년에서 627년까지 이제 살았던 사람인데, 그 수양제가 이제 고구려를 공격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허무맹랑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련이, 삼국유사를 쓴 이련이 이 당나라 배구전 이 내용을 차용을 하잖아요. 고조선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련이가 이 당나라 배구전을 차용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분의 이런 유물, 고죽, 아미, 이런 글자, 이게 진짜 고죽국을 말하는 건지, 설사 이게 고죽국을 말한다고 쳐도 위치가 지금의 베이징 동쪽이 아닙니다. 왜 아닌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해요. 왜 아닌지를. 사마천이 쓴 사기 하봉기를 보자고요. 사기 하봉기. 그러니까 하나라 시기 때 어떠한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하봉기라는 거는 하나라 때, 하나라가 어딨냐면 지금 이 빨간 선, 이 정도의 어떤 영토를 갖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하나라예요. 이 남쪽이. 이 북쪽으로 누가 있었냐? 북쪽으로는 산융족이 있습니다. 이게 태행 산맥이에요. 여기에 산융족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식신이 나옵니다. 한 이 정도에 위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동쪽으로, 산동 반도 쪽으로 조이족이 있었습니다. 조이족.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로 치고 하나라 북쪽에 산융, 식신, 조이족이 있었던 겁니다. 북방민족들이. 이 식신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식신. 그리고 그 다른 기록에도 나와요. 식신은 죽서 기년에 어떻게 나오냐면 순 임금 25년에 식신이 와서 화살을 조공했다. 조공했는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북방민족이 순임금이라고 하면 이 정도 지역에 지금 있었던 순임금이에요. 그러면 식신이 여기로 조공할 수도 있잖아. 뭐 했다니까 기록에. 그 다음에 상서에 보면 주무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나라가 은나라를 치기 전 동의를 정벌하자 숙신이 와서 할애했다. 식신 또는 숙신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 민족을. 그러니까 산융 동쪽에 식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동쪽으로 조이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이 서쪽에 있었던, 황하강 서쪽에 있었던 주나라가 이제 그 동쪽에 있었던 은나라를 공격을 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때가 한 기원전 한 천년경에 이제 은나라가 멸망을 하죠. 그리고 이 은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영토 내에 이제 제후국을 만들어 줍니다. 황하강 북쪽에 있는 제후국들만 좀 보자고요. 그러니까 주나라 그 수도가 이제 지금의 장안,
시안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이제 수도로 했고요.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리고 황하강 바로 북쪽에, 그러니까 태행 산맥 서쪽이에요. 여기에 이제 진나라를 이제 제후국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동쪽으로 이 황하강 중류 이쪽, 이 정도 지역에 위나라라고 이제 제후국을 만들어 줍니다. 위나라. 그 다음에 산동반도 지역, 최북단, 이쪽에 제나라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제나라 밑에 노나라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연나라는 도대체 어디야? 연나라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상으로 보면. 근데 어쨌든 연나라라는 어떤 제후국을 만들어 줍니다. 그 초대 제후국 왕이 누구냐면 소공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공석이 연나라 지역에 가서 통치한 게 아니라 이 주나라 수도에 있었습니다. 소공석이. 그리고 나서 이 소공석이 뭐 연나라로 돌아가서 통치를 했다는데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기원전 770년경에 이 주나라가 지금의 그 장안 시안에 있었잖아요, 수도가. 근데 그 서쪽에 있었던 견융족한테 쫓겨나가지고 수도를 옮깁니다. 지금의 낙양으로 주나라가 쫓겨간 거죠. 오랑캐한테 쫓겨난 거예요. 기원전 770년경에. 그래서 도읍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기원전 679년에 이 제나라, 산동반도 지역에 있었던 이 제나라가 어떤 왕이 됐냐면 제환공이라고 이제 왕이 됩니다. 제환공. 근데 아주 특출난 어떤 신하를 둬가지고 이 제환공이 이제 패자를 칭하기 시작합니다. 왕을 칭한 거예요. 왕을. 그리고 그로부터 4년 후에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기원전 675년 위나라,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지도에 여기 위나라 해공이 연나라와 힘을 합쳐서 연나라가 이제 나온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경에 소공석 이후에 처음으로 연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나라와 힘을 합쳐서 주나라를 공격합니다. 상국을 공격한 거야, 제후국이.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요 그 다음에 연나라. 근데 지역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연나라가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였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있었던 위나라하고 연나라가 합쳐가지고 주나라, 시안에서 쫓겨온 주나라 왕실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주나라 회양의 동생 왕자태를 주나라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봤을 때 연나라라고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영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연나라는 초기에는 이 위나라의 어떤 종속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속된 어떤 뭐 별도의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위나라에 정치적으로 종속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드디어 연나라가 이제 땅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나라 왕이 올려줬잖아요. 그 공으로 이제 공의 자기를 이제 하사를 받습니다. 공의 자기를 하사 받았다는 것은 그에 걸맞는 영토까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받은 연나라 영토가 어디냐? 제가 볼 때는 위나라의 북쪽, 그러니까 지금의 장수라는 강, 이쪽에 이제 여기 이쯤에 연나라의 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연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동안은 위나라에 종속이 돼 있었다가 이제 독립을 한 겁니다. 이쪽 지역에. 근데 이쪽 지역이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은 최북단이잖아요. 북방의 오랑캐 지역인 거예요. 산룡족하고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 연나라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 산룡족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왜냐하면 이 산룡족들이 이 남쪽에 있었던 이 제후국들하고 교역도 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연나라라고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이 중화족의 나라가 다시 생긴 거야. 그렇다면 이 산룡족들의 입장에서는 위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룡족들이 이 태행 산맥에 있었던 이 융족들을 산룡족이라고 했던 겁니다. 얘네들이 이 연나라, 새로 생긴 이 연나라를 가만두겠냐고 공격하죠. 엄청 공격합니다. 관자에 나옵니다. 관자에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이 새로 생긴 연나라가 뭐 군사력이 있었겠냐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냐면 이 새로 생긴 연나라가 제나라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제환공한테 좀 도와주셔. 그래서 이 제환공이 이 산윤족을 공격을 합니다. 그게 기록의 관제에 나오죠. 기원전 665년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665년경에 연나라 지역에 있었던 산윤족을 몰아냈고 그 이후에 2년 후에 기원전 663년경에 다시 칩니다. 그때 기록의 관제 제환공은 북쪽으로 산융족을 쳐서 영우를 제압하고, 그러니까 산융족의 일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우라는 종족을 영우를 제압하고 고죽의 군주를 배니, 그러니까 연나라 북쪽에 있었던 산융족의 일파인 영우를 제압을 하고 다시 고죽국을 친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이 자세히 보세요. 이 지역에 누가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상륜족 이쪽에 누가 있었죠? 식신이 있었던 겁니다. 식신. 근데 이 지역에 식신은 사라지고 고죽국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고죽국이라는 거는 식신의 어떤 일종이다. 그러니까 식신의 어떤 종족의 후예가 이제 어떤 종족을 통합해서 나라를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식신의 땅에 고죽국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환공이 이 산룡을 치고 고죽의 군주를 뱉다는 얘기는 이 고죽국, 식신 땅에 있었던 고죽국을 뵌 겁니다. 그래서 고죽국을 멸망을 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지역은 어디겠습니까? 지금의 영정화, 이게 영정화거든요. 이 이남에 있었던 식신, 그 땅의 후예가 바로 고죽국이었고 그 고죽국을 이 제나라 환공이 공격해서 멸망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식신의 후예인 고죽국 이 위치가 여기일 수밖에 없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어에 제환공이 현거송마하여 뭐 산에 뭐 말을 몰고 올라갔다 이 얘기예요. 태행산과 벽이산의 계곡인 부하를 넘었다. 여기서 말하는 태행산이 어디입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태행산맥이 영정화 이남, 여기서부터
이 황하강까지 뻗쳐 있는 태행산맥을 말하는 겁니다. 태행산. 여기입니다. 그리고 사마천도 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한공이 태행산에 올랐으며 비산에 갔다가 돌아왔다. 자, 여기 태행산맥 근처에 갔다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근처에 있었던 고죽국은 위치가 어디겠습니까? 태행산맥이 어디 있다고요? 영정화 이남부터 여기 황하강까지 태행산맥이에요. 태행산이 한 이 정도 있습니다. 그럼 이 근처에 고죽국이 있잖아. 그럼 고죽국의 위치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영정화 이남. 여기에요. 과거의 식신. 그게 식신이 고죽국이 된 거고요. 그 고죽국을 제나라 황공이 멸망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고죽국을 멸망을 시키고 제나라 황공이 연나라한테 이 땅을 준 겁니다. 기록이 있어요. 기원전 663년 연 장공은 귀환하는 제한공을 제나라 국경까지 따라와서 전송했다. 제한공은 그 즉시 도랑을 파괴하여 그 도랑 이북의 땅은 모두 연나라에 주었다. 이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그 고대 황하강 하류거든요. 이 북쪽에 제가 볼 때는 장수라고 봅니다. 이 장수의 어떤 도랑을 파고 이 장수 북쪽에 있는 어디겠습니까? 장수 북쪽에 고죽국 땅 이걸 연나라한테 줬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서서 그 신용화 교수라든지 그건 뭐 중국 동쪽에 있었던 뭐 여러 어떤 그 동이족들을 뭐 고조선 뭐 이렇게 고조선과 연결시키는 사람들 얘기는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당나라 때 편찬한 그런 어떤 사서의 내용도 엉망이에요. 당나라 때 당나라 놈들이 얘기하는 그런 고죽국의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의 탕산 여기입니다. 여기에 고죽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나라 놈들의 얘기는 아닙니다. 고죽국은요 여기입니다. 영정화 이남 여기에요. 지금의 석가장시 위에 이쪽이에요. 과거의 식신 그 후에가 고죽국. 그 고죽국을 제환공이 멸망시키고 그 땅을 이 연나라한테 줬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연나라가 어떻게 또 성장을 했냐면 기원전 660년경이에요. 위나라와 형나라가 요 위나라하고요. 요 위나라 요 북쪽에 있었던 형나라예요. 형. 이 지역이 적족에게 멸망당한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적족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요 산에 태행산맥에 있는 게 적족이에요. 얘네들한테 위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쫓겨납니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 위나라하고 이 형나라에 있었던 유민들이 이 연나라로 도망옵니다. 그래서 연나라가 이때부터 많은 성장을 하게 되죠. 땅도 얻었고 사람도 얻습니다. 이래서 연나라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고죽국은요 과거의 식신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영정화 이남 이쪽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